그리고 네 번째, 그 눈썹에 이 뼈머리가 튀어나온 사람은, 여기가 돌출된 사람이요. 이 눈썹뼈가 남한테 지시하고 명령하고 하는 걸 좋아하고 자기 고집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남의 밑에서 월급장애 같은 거 못해요. 자신이 우두머리가 돼서 살아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눈썹에 나타나는 길한 팔자와 흉한 팔자, 그리고 눈썹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과 건강, 그리고 재물운, 현명함과 어리석음을 알 수 있다. 우리가 그 흉악범들 보면 눈썹이 참 흐트러져 있고 이상하잖아요. 눈썹은 그 사람의 인격도 나타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를 나타내 줍니다. 거기에 관해서 상세하게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우리 이제 관상을 볼 때 눈썹은요, 그 사람의 형제관계, 친척관계, 그 다음에 대인관계, 그리고 그 사람의 인격을 보는데, 눈썹에는 그 사람의 수명과 건강, 그리고 그 사람이 현명한지 우둔한지 그게 드러납니다. 눈썹은 사람의 그 건강과 재물복 등을 알 수 있는 것이고, 눈썹 바로 위에 있는 그 점은요, 여기 이렇게 눈썹 바로 위에 점이 있으면 자수성가로 인내 있게 성공하는 사람들한테 많이 나타나요. 그리고 눈은 좋은데 이 눈썹이 좁거나 얇으면 그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여곡절 풍파가 많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그 역경을 이기고 견뎌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눈썹이 너무 지나치게 크고 시커멓다면 이것도 좋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눈썹은 일관성 있게 한쪽으로다가 힘이 있고 수려하게 뻗어야 돼요. 이게 눈썹이 지그재그로다가 그러거나 일관성 없이 막 이상한 방향으로 다 흐트러져 있으면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눈썹에 약간 살색도 보여야 좋답니다. 그리고 눈썹에 힘이 없는 사람은 운이 없는 사람이고, 만일 그 눈썹의 털 방향이 이렇게 라면 꼬여 있듯이 꼬여 있거나 일부 털이 역방향으로 자라났다든지 하면은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끊어진 눈썹, 이런 눈썹은 절대 좋은 눈썹이 아닙니다. 범죄인 중에서 눈썹이 끊기고 얼룩말무늬처럼 지그재그로 된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리고 눈썹에 이 뼈가 튀어나온 사람은요, 성격이 강하고 과격하고 싸나워가지고 좋은 게 아니고요. 그리고 그 방향이 역방향으로 나는 눈썹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끊어진 눈썹, 역방향으로 난 눈썹, 그리고 눈썹뼈가 지나치게 돌출된 사람은 좀 멀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눈썹은 이렇게 이제 눈썹이 못생긴 경우에 문신을 하거나 대머리 심는 탈모 전문 병원 가면은 머리 뒤통수에서 빼다가 눈썹을 심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보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운을 열어가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눈썹에는 이제 어떤 종류가 있나 하나하나 알아볼게요. 길고 잘 뻗은 눈썹은 굉장히 좋은 눈썹이에요. 눈썹이 짧으면 지붕이 짧아가지고 그 피가 지방으로 흘러 들어가는 그런 격이기 때문에 흉한 거고요. 그리고 눈썹이 너무 길고 숱이 많으면 이것도 답답한 겁니다. 좋은 게 아니에요. 과유불급이라고 지나치게 길고 숱이 너무 많으면은요. 그리고 가장 좋은 눈썹은 이 앞머리에서부터 끝머리까지 일정하게 털이 그 일정한 비율로 잘 자라나 있는 눈썹이에요. 그리고 속살이 살짝 보일 정도인 눈썹이 좋은 눈썹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덟 팔자 눈썹이 있는데, 이런 눈썹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탤런트 윤문식 씨, 그분을 비난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전 처하고는 사별을 했고 암 걸리셔서 두 번째 처하고도 뭐 별로 안 좋다는 얘기가 들려오는데, 팔자 눈썹인 경우는 두뇌도 좋고 재주가 있고 성품도 좋아요. 그런데 단점은 그 인생에 있어서 금전고통은 없이 풍족한데 고독한 팔자이고 자신의 아내나 자식으로 인한 근심 걱정을 안고 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좋은 눈썹인데 칼눈썹이라고 해요. 건미인데 이런 눈썹은 그 남자들 같은 경우는 아주 귀격이에요. 그런데 이게 여자일 경우는 팔자가 더럽게 싸납습니다. 남자일 경우는 지략이 뛰어나고 어떤 권력, 권세를 누릴 수 있고 또 자손 또한 번창하고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군의 장군이나 국회의원들을 뭐 아니면 그 권력자들, 고관 대작들한테 많이 볼 수 있는 눈썹이에요. 그런데 여성의 경우는
이런 눈썹일 경우 너무 강직한 성격 때문에 마찰을 일으키고 배우자를 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 눈썹에 이 뼈머리가 튀어나온 사람은, 여기가 돌출된 사람이요. 이 눈썹뼈가 남한테 지시하고 명령하고 하는 걸 좋아하고 자기 고집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남의 밑에서 월급장애 같은 거 못해요. 자신이 우두머리가 돼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안 그러면 남하고 연관되지 않는 혼자서 인정받을 수 있는, 혼자만이 하는 직업이 있잖아요. 그런 직업에 종사해야지만 자신의 어떤 개성하고 장점을 드러내고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사업을 하는 고용주나 이런 입장에서는 눈썹뼈가 너무 돌출된 사람은 고용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마찰을 일으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콧대까지 높으면 이런 사람은 매우 싸가지가 없고 거만하기 때문에 절대로 채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두 눈썹 사이가 너무 넓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은 사람이 너무 호인이라 남의 사정을 봐주다가 인정이 많아갖고 그랬다가 자기가 망해요. 그러니까 인정사정 봐주다가 자기 실속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은 종교인 중에 많습니다. 관상학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두 눈썹 사이가 너무 넓은 분이 눈이 동태눈깔처럼 맑지 못하거나 음탕하다면, 그리고 눈썹이 지나치게 넓으면 이는 매우 음탕한 인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섯 번째, 눈썹과 눈썹의 간격은 2, 3cm 정도가 적당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맑고 흉터와 잡티가 없어야 반드시 그 명예를 이루고 평생에 걸쳐 편하게 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눈썹의 간격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냐 하면 손가락 2개 정도가 들어갈 정도. 그게 적당한 거예요. 그리고 일곱 번째, 눈썹은 보수관이라고 한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다른 부분이 관상이 안 좋더라도, 다른 부분이 단명할 상이라 하더라도 눈썹이 좋다면, 이게 그 장수할 상이면 수명을 연장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좀 안 좋으신 분들은 눈썹 문신이나 눈썹을 심는 걸 해주시기 바라요. 여덟 번째, 눈썹이 잘 생겨가지고 아름답게 펼쳐져 있으면 이런 분들은 감수성이 예민하기 때문에 예술계통에 재능이 많아서 그런 쪽에 종사하시면 아주 대성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눈썹 털이 길고 그 중에서 유별나게 긴 눈썹이 한두 개씩 섞여 있으면 어떤 뭐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회에서 자신의 위치를 아주 굳건히 하고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산답니다. 그리고 이런 한두 개 털이 길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수명이 길어요. 장수한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열 번째, 눈썹의 글자가 뭐 세형상으로 해갖고 열십자 모양이면 높은 직위를 넣는답니다. 그리고 11번째, 가지런하게 누운 눈썹이면 성격이 아주 부드러워요. 머리도 빳빳하면 성격 더럽다고 그랬죠. 머리도 명주실같이 부들부들하면 성격 좋다고 그랬죠. 눈썹도 똑같습니다. 이게 초생딸 눈썹이라고 하는데, 이런 눈썹의 남자는 아주 온화한 성품에다가 부드러운 성격을 갖고 있어갖고 가정에서 풍파를 절대 일으키지 않고 가정적인 남편이 될 타입이라 결혼 상대로는 아주 좋은 남편감이에요. 그리고 천성적으로 부드럽고 밝은 사람이라서 주변에 적도 만들지 않고 매사가 순조롭게 잘 진행되는 남자이고, 여성한테도 호감을 일으키는 눈썹이에요. 그런 단점은 있어요. 뭐냐? 박력이 부족하고 관록이 부족해서 스스로 적극적으로다가 인생을 살아가기에는 추진력이 약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그 초생딸 눈썹은요, 여자일 경우엔 많은 남자들에게 유혹을 일으킬 수 있고요. 여기서 만약에 눈이 봉황처럼 길면은 귀인에 해당이 된대요. 이 초생딸 눈썹의 여자가. 그런데 여기에 눈이 동그랗고 웃을 때 눈웃음을 살살 치잖아요. 그러면 도화살이 있는 여자로 보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자는 결혼 상대로는 피해 주시는 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12번째, 눈썹은요, 이 앞머리에 숱이 더 많아야 좋은 거예요. 그리고 양쪽에 균형이 잘 잡혀야 좋은 눈썹입니다. 눈썹이 이쪽하고 이쪽이 다른 짝눈썹은 부모와 형제 간의 인연도 희박하고요. 그 덕을 받지 못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점을 보면서 느끼는 건데, 눈썹의 높낮이가 틀린 사람이 있어요. 좌우가 완전히 틀린 사람, 이렇게 층이 져갖고. 그런 사람은요, 남녀 공통적으로 사업하면 안 됩니다. 사업하시면 꼭 사기 맞아요. 그래서 저하고 상담하신 분 중에서 제가 관상 보고 이렇게 짚어갖고 깜놀하신 분들 많죠? 그리고 13번째, 숱이 적고 가늘게 뻗은 눈썹은 형제가 많지가 않답니다. 그런데 이거는 요즘에는 좀 잘 맞지 않는 게 뭐냐 하면, 요즘은 옛날처럼 3명, 4명, 5명 안 낳잖아요. 뭐 날 수 있어도 부모가 하나 낳고 둘 낳고 이렇게 가족 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좀 큰 의미는 없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14번째, 눈썹의 앞머리는 진하고 뒷부분이 엷잖아요. 그러면 동생이나 손 아랫사람,
사람의 친척이 없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여기는 지나고 여기가 없는 분들이 동생이나 손 아래 친척이 있거나 해도 절대 그들한테 도움을 받을 수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덕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리고 15번째, 두 눈썹 사이가 너무 좁거나 두 눈썹이 연결되어 있으면 이런 사람은 컴플렉스가 많고요. 소심합니다. 이게 옛날에 그런 말이 있죠. 미련하다고 그러죠. 이 눈썹 위에다 연결된 열자를 써갖고 미련이거든요. 이런 사람은 성급하고 초조하고 잘 삐져요. 그리고 피곤한 성격이고 우둔하고 미련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16번째, 눈썹에 앞머리가 꼿꼿이 서 있으면 여기가 너무 꼿꼿이 서 있잖아요. 앞에 여기가. 그러면 평생에 걸쳐서 남하고 시비가 많고 소송, 법적인 문제, 송사 이런 거에 시달린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어떤 보완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17번째, 눈썹에 털이 두껍고 이게 곤두서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싸움닭이라고 보시면 돼요. 싸우기를 좋아해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 직업적으로 어떤 무관의 길, 사관학교나 이런 데를 가갖고 군인의 길을 간다면 이 눈썹 앞머리가 곤두선 사람은 아주 명예로운 장군이 많답니다. 그리고 18번째, 눈썹은 짧다가도 길어지는 경우가 있고 갑자기 그 윤기가 나는 어떤 물이 오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삶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의 건강과 활력이 눈썹의 관상을 후천적으로 변하게 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알아두시면 돼요.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 전에 손님을 접을 보는데 옛날 몇 년 전 사진에는 눈썹이 굉장히 진한데 저한테 왔을 때 눈썹이 없어요. 문둥이처럼. 제가 그랬습니다. 손님 사업하다 망하셨죠? 그랬더니 예, 어떻게 아세요? 몇 년 전하고 완전히 틀립니다. 딱 이 양반 하시는 얘기가 그 어떤 특허 출원된 어떤 기술 같은 거를 거래처가 몰래 빼가가지고 소송 중이고 자기가 소송에 이겨도 옛날에 3분의 1만 찾아도 다행이라고 분해서 막 울고 그러던 어떤 상담을 한 기억이 있는데 어떤 사업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이 눈썹이 갑자기 빠지면 재물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이거는 제 상담 경험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눈썹의 그 중간이 끊겨 있거나 눈썹의 빛이 누렇거나 또는 붉은 모양이면 이런 사람은 재물, 그러니까 뭐 사업을 하는 데 있어 갖고 성공과 실패를 너무 빈번하게 교차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바쁘게 이리저리 뛰어돌아다니고 하지만 결과는 항상 별 볼 일이 없고 시비구설이 많고 가정적으로는 호르몬 이를 섬기거나 이복 형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눈썹이 엉성하거나 좀 안 좋게 못생긴 사람은요 부부의 애정운이 약해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진짜 고독한 팔자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눈썹 좀 보완하신 다음에 늦게 결혼하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